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김민재의 좋은 활약에 계속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베네라토 기자가 텔레 A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테르조 템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나폴리의 스포팅 디렉터인 지훈톨리에게 처음으로 김민재를 추천한 사람은 세계적인 명장인 리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마달로니 코치라고 합니다. 당시 리피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의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마달로니 코치가 나폴리의 지훈톨리 디렉터에게 추천을 할 수가 있던 건데요. 당시 마달로니는 김민재를 크랙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공격진에게 종종 붙는 표현인데 경기를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한테 붙입니다. 첼시 시절 아자르가 대표적인 크랙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김민재는 중국 리그에서 뛰던 수비수였음에도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기사에선 지훈톨리 디렉터가 다행스럽게도 마달로니를 믿었고,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쿨리발리의 대체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 어떻길래 그렇게 극찬을 받고 있냐? 지난 엠폴리전에서 나온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김민재의 플레이에 대해 확인해 볼 건데요. 나폴리는 4-3-3이고 엠폴리는 4-3-1-2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폴리는 필요할 경우에 풀백들까지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상대의 최후방 전개를 괴롭히려고 했는데요. 이게 잘 통하면 경기를 내내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잘 안 통하면 바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공격진에 비해 우리 수비 숫자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나폴리는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둔 반면 엠폴리는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뒀다는 점이 중요했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나폴리의 왼쪽 풀백이 볼을 받는 중이에요. 하지만 딱 봐도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죠? 폴리타노가 패스를 받는 방향에 맞춰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처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모두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볼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기 중미들에게 공간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화면에 안 잡힐 뿐이지 나폴리의 중미들도 바로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 모습을 보면 전방을 바라보고 있죠. 나폴리 중미들이 이미 자기한테 뛰어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엠폴리의 풀백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걸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뺏기면 바로 실점 위기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용감한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가 일으킨 효과가 나폴리에게 있어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리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엠폴리 대부분 선수들한테 마크를 붙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폴리타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풀백이 추가적으로 가담했다. 이건 나폴리의 다른 누군가가 이제 2대1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장 지금 로보트카가 그런 상황에 있죠. 본래 전술적 마크맨은 중미인데 풀백까지 함께 맡게 됐습니다. 하나한테 붙으면 나머지 하나가 완전히 프리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지금 안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좌측 톱을 맡고 있었는데 보시면 중앙에 공미도 하나 있죠. 그래도 여긴 로보트카보단 상황이 괜찮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는 센터백이 하나 올라와 준다면 얘를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측 센터백으로 나온 웨스티고르가 공미를 잡으러 올라왔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풀백으로부터 볼을 받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덕분에 어떻게 됐냐? 방금 공미한테 볼을 준 풀백이 그대로 이렇게 달렸는데요. 볼 소유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공미가 그대로 원터치로 다시 이걸 돌려주면서 완전히 프리하게 전진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전진을 허용하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보시면 웨스티고르하고 로보트카가 모두 풀백한테 붙고 있죠. 이건 여기에서 얘가 전진하기 전에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엠폴리는 뛰고 있는 좌측 풀백에 더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좌우측 톱까지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나폴리는 후이, 김민재, 안기사 이렇게 3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초의 전방 압박이 뚫리면서 그 이후에 대응까지도 늦으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까지 맞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김민재의 플레이가 아주 눈부셨습니다. 지금 볼을 잡고 있는 풀백의 전진 경로엔 김민재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보다 뒤에는 우측 톱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민재는 이걸 잘 보고서 이 우측 톱을 따라갈지 아니면 풀백의 전진을 막을지를 판단을 해야 됐고, 여기에서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실점까지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민재는 풀백의 전진을 막는 걸 선택했는데요. 근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달라붙은 건 아니고 풀백이 드리블을 약간
약간 길게 치는 걸 본 다음에 뺏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달라붙어서 결국 수비에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 커팅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점했을 겁니다. 중앙에서만 2명이 침투하고 있는 데다가 측면에까지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요. 다만 김민재가 잘 막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1년의 과정 속에서 가장 아쉬웠던 걸 꼽자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웨스티고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늦으면서 공미가 너무 쉽게 볼을 받게 됐다. 이거 김민재였으면 애초에 이 장면에서부터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 김민재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비에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공미가 볼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마치 센터백임에도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팀 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 분석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웨스티고르의 경우는 그 판단과 움직임이 너무 늦으면서 공미로부터 연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점이 아무래도 김민재와 비교가 되면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김민재가 막으면서 결정적인 장면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김민재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볼을 쓸어내는 역할에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은 우측 톱을 향해서 한 번에 긴 패스가 넘어가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꽤 앞까지 올라가 있다가도 재빠르게 돌아와서 이 롱패스가 투입이 되기 전에 머리로 걷어내버렸어요. 이게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다가 뒤로 뛰는 도중에 방향을 틀어서 처리한 겁니다. 김민재의 신체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대한 판단력 자체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설령 상대가 부분 전술을 통해서 최전방까지 침투에 성공을 하더라도 김민재의 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요. 몸싸움이 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김민재가 앞을 막고 있을 때 이걸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는 것도 아주 힘겨운 일이 됐습니다. 이전 소속팀인 페네르바체에선 거의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죠. 뒤에 김민재 하나만 둬도 웬만한 공격은 쓸어내주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장점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베네라토 기자는 김민재의 가격이 1억 유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폴리 소식에 정통한 현지 기자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현재 바이아웃 금액인 5천만 유로보단 확실히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장 걸림돌이었던 건 김민재가 소위 말하는 빅클럽, 빅리그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세리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에서 이미 핵심 멤버로 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선수를 5천만 유로만 투자하면 데려올 수가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관심을 안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